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로 보낸 국방부 예산이 두 번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입니다. 행정부가 보낸 예산을 의회가 깎는 게 아니라 돈을 좀 팍팍 써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국의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나서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호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펜타곤, 즉 국방부 예산이 약 7,73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약 450억 달러를 추가해서 8,17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하원과 다시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원 역시 기존 바이든 정부 국방 예산보다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텐데요. 8,17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환율로 약 1,070조 원이 됩니다. 미 국방부 예산 1,000조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GDP와 맞먹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요청한 국방부 예산은 이미 전년 대비 4.1%가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의 요소가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이마저도 모자라다고 본 겁니다. 특히 8에서 9%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번 증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6월 물가가 9.1%가 올랐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공화당은 그 반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국방비를 동결하고 기후변화, 의료, 보건, 교육비 등의 예산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예산안에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현실화된 겁니다. 현재의 미국 정치 구도상으로 봐도 국방 예산은 쉽게 동결하거나 줄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원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공화당의 입맛을 맞추지 않고서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공화당과 미국의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는 현재 GDP의 3%대 수준인 국방 예산을 5에서 6%대까지 올려야 비로소 미국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국방으로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제출한 국방부 예산을 보면요.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이른바 Nuclear Armed Sea Launched Cruise Missile에다가 예산을 배정한 것도 아주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이미 충분한 핵 전력을 소유했다면서 순항 미사일 개발은 취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 계속 개발해라. 다양한 무기를 갖춰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만의 움직임일까요? 아닙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불꽃이 튀깁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실상 물러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국의 국방비 증액은 차기 총리 선출에서도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에 내년 예산을 두고 워 이코노미, 즉 전쟁 경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 GDP 대비 1.9% 수준인 국방 예산을 나토의 목표인 2% 이상으로 맞출 예정이고요. 동시에 유럽의 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하고 다양한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 자체적으로 전투기와 첨단 무기 등을 제작하는 방위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까이 돌아보면 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이어서 이틀 만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안보적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일본의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거고요. 이건 개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성공해서 일본 헌법의 9조 2항이죠. 군대 불보유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요. 자위대의 위헌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위 산업 역시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남몰래 웃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룹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세계 5대 방위산업체가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최근 유럽이 군비 강화에 나서면서 이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수요가 특히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 노후된 토네이도 전투기 교체를 위해서 F-35 35대를 주문했고요. 2020년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레이시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 이 비행기 잡는 대공 미사일이죠. 스팅어 미사일을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이 이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미국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서방 진영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걸 보면서 중국의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무기를 완전히 첨단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년 후 대만에서의 분쟁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총성 없는 경쟁터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